안녕하세요. 오늘은 속담소 과학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비유를 사용하면 추상적인 느낌을 눈에 보이는 것처럼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어요. 우리 나머 두 사진을 볼까요? 세 번째 사진 속 발레리나를 보세요. 우아하게 춤을 추고 있죠. 발레리나는 발레리나의 춤은 아름답다라는 문장에 한번 여러분의 감상을 담은 비유를 더해 봅니다. 마치 한 마리의 새나 꽃처럼 보이지 않나요? 4번은 가상현실을 체험하는 모습이에요. 가상현실은 실감나다 라는 문장을 어떻게 하면 더 실감나게 바꿀 수 있을까요? 정말 그 장소에 가는 것 같은 느낌을 뭐뭐 하는 것처럼 넣어서 완성해 봅시다. 3번 발레리나의 춤은, 4번 가상현실은. 여러분들이 잠깐 시간을 줄 테니까 완성해 보세요. 쓰셨나요? 세 번째, 발레리나의 춤은 무엇처럼? 새가 나는 것처럼 아름답다. 그죠? 그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네 번째, 가상현실은 뭐예요? 정말 현실처럼, 현실에 사는 것처럼 실감 난다. 이렇게 바꿔서 사용해 볼 수 있겠죠. 우리 먼저 화면을 보세요. 비유하는 글이라 무엇일까요? 비유하는 글을 어떤 것을 효과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그것과 다른, 비슷한 다른 것에 빗대어 설명하는 글을 말해요. 이 글의 특징 세 가지를 같이 읽어볼까요? 대상을 일반적인 관점이 아닌 색다른 관점으로 표현한다. 두 번째, 익숙하지 않은 대상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할 수 있다. 상대방이 잘 모르는 익숙하지 않은 대상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셋째, 자신이 경험한 것을 자세하고 생생하게 전달한다. 이렇게 자신이 경험한 것을 아주 자세하고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자, 그럼 우리도 직접 비유를 사용해 볼까요? 오늘의 주제는 진정한 친구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비유 표현을 사용해서 진정한 친구의 의미를 모사해 보십시오 했어요. 진정한 친구는 멀리 떨어져 있어도 가까이 있는 것처럼 나에게 위로를 주는 사람이다.
죠? 친구를 위로를 주는 사람에 빗대어 표현했어요. 여러분도 한번 1번, 2번, 3번 적어보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진정한 친구는 무엇과 같나요? 어떤 친구는 비타민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정말 생생한 비유지요. 친구를 만나니까 기운이 솟아요. 그래서 비타민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다 썼나요?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화면에 중앙에 뭐라고 써 있어요? 진정한 친구가 있고 네 개의 화살표가 있어요. 네 개의 화살표 뻗어가고 있는데 각 칸에 무엇을 채워야 할지 생각해 봅시다. 진정한 친구의 의미는 내가 친구, 내가 생각하는 친구의 정의를 적습니다. 예시로 나에게 위로를 주는 사람이라고 적었어요. 그죠? 또 친구와의 좋은 기억. 나는 친구와 어떤 좋은 기억이 있을까요? 친구와 함께해서 즐거웠던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친구와 다툰 경험. 친구와 항상 좋으면 좋죠. 하지만 서로 오해가 있다든가 다투은 적도 있을 거예요. 다투었던 경험을 한번 적어보세요.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느낀 점, 이런 경험을 통해서 친구들에 대해서 새롭게 깨달은 점은 무엇인가요? 지금부터 4분의 시간을 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활동지에 자유롭게 메모해 보세요. 문장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단어나 짧은 구절로 적어 보세요. 다툰 경험이 없다면 함께 어려움을 극복했던 경험을 적어도 좋아요. 하지만 친구와 다투지는 않았지만 나 혼자 친구 때문에 속상했던 일, 그런 걸 적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구체적인 장소나 그때 느꼈던 기분을 적으면 나중에 수필했을 때 훨씬 생생해져요.
모두 쓰셨나요? 네. 아직 무슨 친구들은 빨리 정리도 해보세요. 진정한 친구의 의미가 무엇인지, 내가 나는 친구와 어떤 좋은 추억이 있었는지, 친구와 다툰 경험은 무엇인지, 그 일을 통해서 내가 느낀 점은 무엇인지 써보세요. 자, 여러분의 생각 그물이 풍성해졌나요? 이렇게 정리한 내용들이 우리가 다음 시간에 수필에 아주 중요한 재료가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앞에서 비유에 대해서 배워왔어요. 이번에는 그 비유를 활용해서 한 편의 짧은 수필을 쓰기 위한 개요를 짜볼 거예요. 글을 쓰기 전에는 무엇을 쓸지 미리 정하는 단계가 꼭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과 가운데, 끝, 화면에 있는 표를 함께 볼까요? 글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었어요. 처음과 가운데, 끝. 처음에는 뭐를 썼나요? 진정한 친구는 어떤 친구입니까? 그랬어요. 나에게 위로를 주는 사람. 여기 아래는 여러분들이 써보세요. 우리 가운데를 볼까요? 진정한 친구와 어떤 추억이 있습니까? 그랬어요. 전화, 전학온 첫날 있었던 일. 그 친구와 관련된 구체적인 기억이나 추억을 적으면 돼요. 예를 들어서 함께 병문안을 갔다든지 아니면 자전거를 탔다든지 함께 예를 들어서 걸어서 매일 학교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이야기를 많이 나누면서 예, 있었던 추억 그런 거를 쓰면 좋겠죠. 그리고 마지막 끝에는 그 일을 통해서 무엇을 느꼈습니까? 그랬어요. 진정한 친구 한 명을 내 삶에, 한 명이 내 삶에 끼친 영향. 그래서 그리고 그 진정한 친구가 어떤 의미였는지 하면서 밑에다 쓰면 좋겠죠. 쓰는 시간 잠깐 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활동지에 새로 쓰는 것이 아니고 위에서 썼던 내용을 옮겨 적는 거예요. 가운데 부분에는 내가 즐거웠던 거 아니면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같은 거 한두 가지만 간단하게 키워드로 적어봐도 돼요.
여러분들 다 적었나요? 네. 처음 부분, 가운데 부분, 끝부분. 저 가운데 부분에는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을 쓰면 되고요. 마지막에는 앞으로 끝부분에는 앞으로 나도 이런 친구가 되고 싶다. 이제까지는 친구가 나한테 어떤 친구가 되었는데 앞으로 나도 그런 내가 원하는 그런 친구가 원하는 내가 되고 싶다는 다짐을 적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짠 개요를 바탕으로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수필을 완성해 볼 거예요. 그리고 갈까요? 음. 진정한 친구와 추억 중에 쓰고 싶은 경험을 골라 쓰세요. 전학을 와서 모든 것이 처음이었던 나에게 먼저 다가와서 말을 걸어 주었다. 두 번째, 그 경험에 대해 어떤 생각, 어떤 느낌이 있는지 쓰세요. 어요 친구가 많은 것도 좋지만 나를 위로해주는 진정한 친구가 한 명이라도 있다면 힘든 일도 이겨낼 수 있고 외로움도 극,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느꼈다. 여러분도 지난 시간에 짠 개요와 그 생각 그물을 잘 가지고 있죠. 조금 아까 쓴 거 이제 그 뼈대와 살을 붙여볼 시간이에요. 수필의 가장 중요한 재료인 구체적인 사건과 나의 느낌을 문장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구체적인 경험을 골라보세요. 첫 번째 질문을 보세요. 친구와의 여러 추억 중 글의 주인공이 될 단 하나의 경험을 골라. 조금 아까 읽었던 예시에서 보면 전학을 와서 모든 것이 처음이었던 나에게 먼저 다가와서 말을 걸어 주었다 했어요. 이렇게 구체적인 상황을 선택해야 읽는 사람이 여러분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지금 바로 여러분의 경험을 한 문장으로 적어 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에요. 경험을 통해서 어떤, 여러분 어떤 생각이나 느낌을 가졌나요? 그랬어요. 친구 실력이 많은 것도 좋지만 나를 위로해주는 진정한 친구가 한 명이라도 있다면 힘든 일도 이겨낼 수 있고 외로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느꼈다고 했네요. 단순히 좋았다가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깨달은 점이나 내 마음의 변화를 적는 것이 포인트예요. 그렇죠? 그냥 좋았다가 아니고 내가 그 일을 통해서 어떤 것을 깨달았다. 내 마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다. 그것을 자세히 써줘야 되겠죠.
그러면서 그때 친구가 했던 말이나 표정을 떠올려 보세요. 그러면 더 생생한 글이 될 거예요. 느낀 점을 쓸 때는 앞으로 나는 어떤 친구가 되어야겠다는 다짐을 써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4번에 문장을 완성해보고 오늘 배운 어휘와 문장 표현을 한 번씩 다시 한번 공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